자, 반비례. 어제 정비례 했으면 오늘 반비례. 자, 정비례, 반비례 내가 어제 어떻게 설명했어? 정비례는 뭐라고 했어요? 정비례? 정비례는 뭐가 같은 거? B가 같은 거. 비례식이 할 때 그 비례라고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B가 같은 거예요. 이 친구는 B가 같은 거죠. B가 같은 거죠. 근데 반비례는 뭐가 같냐면 얘는 곱이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B는 어떤 걸 나눈 거죠. 나눈 걸 B라고 하죠. 2분의 1이 그죠? 2에 대한 1의 B 그죠? B가 어떤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곱은 B의 반대죠. 얘는 나누기고요. 얘는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 정의 반대가 얘 둘이 반대라고 보면 돼요. 얘는 뭐 나누는 거고 얘는 곱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곱이 같은 거예요. 곱이. 정비례 같은 경우는 x분의 y가 a였는데 이 반비례 같은 경우는 xy가 a가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비례는 우리가 b가 같은 거고요. 반비례는 곱이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반비례는 곱이 같은 수들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정비례 같은 경우는 a가 0이 아닐 때 y는 ax 모양으로 나와야 정비례 꼴이었죠? 그죠? 반비례는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y는 x가 이제 어디로 내려가요? 분모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야지 우리가 반비례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 차이만 기억하면 돼요. 정비례는 y는 ax, 반비례는 y는 x분의 a. 정비례는 뭐가 같다? b가 같다. 반비례는 뭐가 같다? 곱이 같다.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거만 알면 오늘 단원 끝. 진심. 이거면 끝. 진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반비례 관계는 어떤 걸 찾으면 반비례가 되는지 한번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봅시다. 자, 반비례는 곱이 같은 거 찾아주는 거였어요. 자, 반비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뭐예요? 반비례도 아니고 정비례도 아니고, 그죠? 이게 거지깽깽이 같은 애가 곱해져 있죠? 더해져 있죠? 여기?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건요. 더해진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더한 거 아니고 곱한 거랑 나눈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얘는 곱이 같죠? 곱이 같은 거 뭐라고 부른다고? 반비례라고 부른다고. 네. x에다 1 넣으면 y는 3. y에다가 1 넣으면 x는 3. 이거 곱해서 3이라고 해요. 무조건. x랑 y랑 둘이 곱하면 3. 곱이 같다가. 어떤 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상 곱하면 3이 돼야 된다. x가 3분의 1이면 y는 9. x가 3이면 y가 1. x가 9면 y가 3분의 1. 이렇게 곱이 같다. 곱하면 다 3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 4번은 b가 같네요. 이거 뭐라고요? 정비례. 정비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반비례 맞죠?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죠? 이때 a는 누구예요? 4분의 1, 마이너스 4죠. 그죠? 마이너스 4가 a겠죠? 이 앞에는 부호까지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정답은 3번, 5번이 된다. 우리가 부호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항상 이 친구가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양이. 그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항상 앞에는 플러스인 모양으로.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1번의 답은 3번과 5번이었어요. 자, 2번. 이렇게만 지고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2번. 반비례 관계식을 한번 찾아달래요. 자, 어제는 여기 정비례였죠. 이 문제가. 그죠? 근데 오늘은 반비례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반비례하고. 그럼 이렇게 적는 거예요. y는 x분의 a구나. 얘가 그냥 반비례하고 라고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x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y는 누구래요? 3분의 7이에요.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y가 3분의 7 넣었더니 x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a가 뭐가 돼야지? 얘가 3분의 7 돼요. a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7이어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7 똑같이 7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뭐예요? 이 집어넣으면 식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7. 아,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구나. 이렇게. 근데 그때 누구래요?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를 구해달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x를 구해달래요, 이제. 마이너스 x분의 7. 그래서 이거 x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분수식 구할 때 어떻게 했었어?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거랑 같죠? 나경이가 알려준 적 있죠? 이거 비례식으로 쓰면 뭐예요? b 대 a는 d 대 c죠? 그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는 이렇게 둘이 곱한 거랑 같아요. 됐나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곱하면 x, x는 이렇게 곱하면 14가 정답이 된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네. 뭐 답 찾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다.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비례식 관계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 활용 문제 풀 때 내가 외워야 된다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거속시나 아니면은 뭐 거속시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막 농도 나오는 거나 또는 1을 1로 둬야 되는 거, 그죠?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만 몇 가지만 좀 잘 알아두면 머릿속에 있으면 활용 문제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넓이 구하는 거야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니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미분 곱하기 높이,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거기 나누기 이해하면 되는 거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런 거 그냥 하면 돼요. 넓이가 40제곱센티미터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x, 높이가 y. 왜 이래?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밑변이 x, 높이가 y. 얘네 넓이가 40.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평행사변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다들 알고 있죠? 따라서 곱이 같기 때문에 반비례가 맞죠. 곱이 같으면 반비례.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2번. 무게가 300g인 그릇에 물 Xg을 넣었대요. 아니, 무게가, 얘가 그릇 무게가 300g이에요. 근데 물을 찰랑찰랑 Xg 넣었어요. 그럼 전체 무게가 몇이에요? X 플러스 300g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Y겠죠. Y는 X 플러스 300. 이런 거 반비례도 아니고 정비례도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소금물 문제 어떻게 구하라고요? 비커 그려서 찰랑찰랑 X% 소금물 몇 그램? 300g에 녹아있는 뭘 구하래?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 Y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겠죠. 그럼 쓱쓱 없어지면 3X겠네요. Y는 3X 이거 뭐예요? 정비례 반비례? 정비례죠. 맞습니까? 소금을 구하는 방법 뭐라고? 무조건 비커 그려서 뭐 구하는 문제? 소금의 양 구하는 문제. 오케이? 농도 문제나 뭐 소금물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고? 다 소금의 양으로 푼다. 뭐라고? 소금의 양으로 푼다.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뭐라고, 나경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너희들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외워져.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오케이? 걔가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은 1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릴 때. 자, 거속시네요,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거리가 몇이래요, 지금? 거리가 10이래고요. 10은 속력 곱하기 시간. 뭐야? 곱이 같네? 반비례. 4번과 1번이 답이겠죠. 5번은 뭔지 볼까요? 5번은 18cm인 초가 Xcm 타고 남은 길이 Xcm가 날아갔으니까 초가 이렇게 있어요. 찰랑찰랑 불이 파이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가 불이 나가지고 여기 총 18cm인데 얘가 지금 불이 계속 타가지고 Xcm가 빠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남은 길이는 몇이에요? 18cm에서 Xcm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타고 남은 거니까. 따라서 Y는
18 마이너스 x 센티미터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닌 이상 거지 깽깽이 같은 관계. 오케이? 넘어갑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너무 쉬워서 말도 안 나오죠? 그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들이 쌍콤하게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4번 반비례 관계.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아,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비례식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이 y는 ax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죠?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 제로 해주면 이렇게 직선이었죠. 이거 0,0을 지나는 직선이었죠. 맞습니까? 이게 정비례 그래프였죠. a가 양수이면 흰색, a가 음수이면 빨간색. 맞습니까? 맞아요? a가 양수면 파란색, a가 음수면 빨간색이었죠. 얘가 정비례 그래프였죠.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 반비례 그래프는 잘 봐요. 곱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곱이 같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럼 1,1을 지나죠? 맞아요? 여기다 1 넣으면 1이죠? 2 넣으면 몇이에요? 2 넣으면 2분의 1이죠. 3 넣으면 3분의 1이죠. 4 넣으면 4분의 1이죠. 점점점 x축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죠? 점점점 x축이 가까워지죠? 맞습니까? x에 딱 붙을 순간이 있을까요? 윤혜야, 이거 y가 0이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없어요. 즉 y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작아지기만 해요. 이렇게 거의 만달랑말랑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x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뭐 돼요? 2분의 1의 역수 누구예요? 2죠? 나경이 졸려. 오케이. 2분의 1 넣으면 2예요. 2분의 1 넣으면 2. 3분의 1 넣으면 3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쭉 계속 y축과 가까워지는 상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가 a가 1이었을 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만 있을까? 아니에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예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아, 이 그래프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관계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이걸 복사해서 뒤집어서 붙이면 똑같은 그래프가 탄생하겠죠. 맞습니까? 됐나요? 자,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책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설명은 안 돼 있을 거지만 내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할게요. 조금만 복잡하게 좀 용어 설명은 조금 해도 될까요? 자, 봐봐.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선이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 누구랑 가까워지고 있어요? x축이랑 가까워지고 있고 또는 y축이랑 가까워지고 있죠. 자,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줄임말로 뭐라고 할까? 너도 한번 줄여봐, 말. 너는 말 줄이는 거 잘하잖아.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가선? 이상하지, 그지? 점가선? 이상하지, 그지? 가까워질 근 써보자, 그지? 근거리, 장거리 하잖아, 그지? 가까운 거리, 근거리, 먼 거리, 장거리, 그지?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라고 부를까 그러면? 점근선. 이때 이 x축과 y축을 이 그래프에 뭐라고 부른다?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책에.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건데 미리 알아두면 좋으니까 용어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들어보는 것과 안 들어본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때 또 나오는 거니까 그때 유리함수 이런 거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 배울 때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아, 가까워지는 선이 있구나. 용어 몰라도 돼요. 점근선? 그게 뭐야? 어디 들어봤는데? 까지만 알면 돼. 오케이, 말이? 근데 이거 굳이 좀 뜯어서 고치면 뭐라고? 점점 가까워지는 선. 뭐랑?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선. 그걸 뭐라 부른다고?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됐니? 그럼 잘 봐요. 이 그래프는 엄청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자, 봐봐. 헤이.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된 이 정비례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썼어? 직선이었고 0,0을 지났었지, 그지? 맞아? 0,0을 지났었지. 얘네들 만약에 A의 절대값이 같고 얘가 A가 2고 얘는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됐었어? Y축으로 대칭됐었지? 딱 접히는 거지.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지? 기울기라고 불렀잖아. 이 A를 기울어진 정도. 그지? 봐봐. 얘는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얘는 봐봐요. 0,0에 대칭되는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어떤 점이 항상 이러한 점이 0,0을 대칭해서 요 점이랑 0,0에서 점대칭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점대칭해서 그래프 그려봤었죠, 그죠? 점대칭이라는 말이 뭐예요?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대칭되면 그걸 점대칭 도형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얘를 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리면 이렇게 되겠지? 즉, 이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다? 원점으로 점대칭 관계가 있는 그래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뭐 한다고?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 적어 놓으시면 마음이 좀 편하겠죠? 거의 255페이지 좀 적어 놓으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점대칭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떤 성질도 갖고 있냐면 이런 성질도 갖고 있어요. 이런 성질 알면 심화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되는 거. 항상 점대칭 도형은 이렇게 점대칭하는 이 점에서 어떻게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기울기가 1인 y는 x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빠라빠빠빠 y는 마이너스 x와 잘 봐봐요. 기울기가 1인 이 y는 x의 이 흰색 그래프가 어때요? 대칭이죠? 그죠? 그렇지. y는 x의 선대칭 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도 어떻게 돼요? 선대칭이죠? 이 흰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선대칭이죠? 자,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된다? 점대칭하는 그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한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돼요. 너의 선대칭한다.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중요한 건 그 그래프의 특징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인 거니까 당연히 뭐에 나와? 시험에 나오겠지.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지.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만 잘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이게 y는 x분의 1 그린 거잖아, 지금. 근데 x분의 1만 있을까? 아니잖아. x분의 2도 있고, x분의 3도 있고, x분의 4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x분의 3 그려보자. 님들, 내가 x분의 3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3. 잘 봐요. 1 넣으면 뭐예요? 나경아, 1 넣으면 뭐야? 3이지. 여기다 1 넣어야 3이지. 1을 넣어야 그때서야 3인 거야. 2 넣으면 2분의 3. 뭐 이쯤 있겠죠. 3 넣으면 1. 이렇게 있겠죠. 2 넣으면 2분의 3. y도 2분의 3. 2 넣으면 2분의 3. 그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그래프가 생겼을 거예요. 자, 하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누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요? 빨간색이 길이가 더 길어요? 아니면은 하얀색이 길이가 더 길어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거는 빨간색이죠? 이 A 값이, 요 Y는 X분의 A에서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에. 255페이지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설명? 여기다. 참고에 나와 있어요. 참고. 255페이지에 밑에 있는 참고에 맨 밑에 있는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 됐나요? 당연히 이거 대칭되기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빨간색? 오케이 바리? 그럼 A가 양수일 때만 있을까? 이거 지금 양수 때만 그린 거잖아. 뭐도 있어요?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작으면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고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3이고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3분의 1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점대칭 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겠죠. 맞습니까? 이해됐나요? 자, 봐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자, 너네들 노란색과 Y는 X분의 마이너스 1과 흰색 Y는 X분의 1 어떤 상태예요? Y축? 대칭 상태죠. 노란색과 흰색 보면 Y축 대칭 상태죠. 맞아요? 그죠? 여기도 노란색과 흰색 보면 Y축 대칭 상태죠. 맞아요? 그래프 폭이 똑같지 않을까? 즉 절대값이 같다면 이 1과 마이너스 1 저렇게 절대값이 같다면 왜 그래? 왜 울어? 괜찮아? 휴지 갖고 올래? 갖고 와. 한번 가서. 갔다 와요. 즉 A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면 Y축 대칭된 상태로 그려주면 되는 거고. 맞나? A가 양수면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지나는 그래프?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는 그래프. 자,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나는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고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지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야, 너 안 불렀어 빅스비? 사라져. 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반비례의 그래프를 살포시 쌍콤하게 설명한 거다. 자, 그럼 어떤 성질이 갖고 있냐면 얘네들이 곱이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 그려놓고 나중에 우리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이 그래프는 안 지우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이거 봐봐. 그래프에 얘네들 X랑 Y의 곱이 뭔 거야? X, Y의 곱이 뭔 거야? 마이너스 9인 거잖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인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반비례 그래프로. 이거 정비례니까 아니죠. 얘는 한쪽만 그렸죠. 반대쪽도 같이 그려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얘는 봐봐요. 얘랑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9 되죠? 정답 디귿이죠. 얘는 마이너스 9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9겠죠? 인정?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나경이 오면 하자. 잠깐 멈춰놨다가. 자, 다시 보면, 자, 2번 볼게요. 반비례 그래프 중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나경아,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려면 숫자가 커면 멀리 떨어진다고 했었지, 방금. 빨간색이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여기 숫자가 제일 큰 거 누구예요? 2, 4, 3분의 5, 3, 2분의 5. 2, 4, 3분의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5.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4가 제일 크겠죠. 이게 끝이야. 답이요. 어렵지 않죠? 그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지나는 점을 알려줬을 때, 자, 우리가 지나는 점, 어떤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 나와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항상 대입할 수 있다. 지나는 점을 알려줬다. 그럼 무조건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다? y는 x분의 a. 저 친구가 누구 지난다? 이 친구 지난다. 그럼 지나면 무조건 점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2,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은 2,2분의 a가 된다. 그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겠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겠지, 그지?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다시 쓰면 뭐예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구도 지나? 마이너스 1, b도 지나. 그 y 대신에 b 집어넣고 b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고 b는 누구예요? 6이겠죠. b가 6이고 a는 마이너스 6이니까 더하면 답은 0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네? 네? 네, 여기 플러스 1 되는 거는 마이너스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거예요. 넘어가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위에 있다.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아니면 또는 점이 누구 위에 있다. 이러면 무슨 문제라? 대입하면 된다. 나경이 약발 떨어졌나 보다. 그지? 집에 가서 약 챙겨 먹어야겠네. 그 처음 겪는 거랑 그게 콧물 계속 나는 거 그거 곤욕인데 그 나중에 그 면역 주사 있어. 나경아 엄마한테 한번 주사 맞는 거 싫지만 이거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 쌤은 한 2년에 한 번꼴로 맞는데 면역 주사. 쌤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진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콧물이 뚝뚝뚝 떨어져. 쌤 진짜 심하거든. 그래서 쌤은 2년에 한 번씩 면역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콧물이 안 나. 그러니까 그거 나경이 크는데 문제 있는 주사가 아니니까 한번 알아봐요. 도움이 될 거니까. 자, 4번.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자, 반비례 그래프 이거 지금 하얀색이나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저런 거. 자, 봅시다. 근데 지금 얘가 6인 거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빨간색이나 흰색처럼, 그지? 1, 4분면이랑 3, 4분면 지나는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내가 대충 그래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지? 맞아요? 자, 봅시다.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이잖아요. 마주보고 있잖아요. 한 쌍이잖아요. 얘네들이 커플이죠? 한 쌍의 곡선이다. 맞죠? 2번은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죠?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죠? 얘도 맞죠? 자, 3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지납니까? 얘네들이 곱이 6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곱이 6이 되죠? 맞죠? 맞아요? 아, 옳지. 왜요? 원점을 지나는구나. 이런 원점을 지나지 않죠? 여기 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원점을 중심으로 여기 내가 이거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중심으로 한 쌍의 곡선이다라고 읽었네. 원점을 지나지 않죠? 그죠?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쪽은 원점 안 지나잖아요. 그래프 보면. 그죠? 1번 틀렸죠? y는 x 정비례해요? 이거 정비례 그래프예요? 반비례잖아요. 틀렸죠? 정비례 가지고 반비례죠? 그 다음 5번 x가 0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할까요? x가 0보다 크면 이쪽 부분이잖아요. 이쪽 부분. x가 0보다 크면 이쪽 부분인데 x가 증가하면 y도 감소하죠. x 증가, y 감소. x 증가, y 감소. 증가할 때 감소하는 그래프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 증가하면 감소해요. 그냥. 증가하면 감소하는 그래프. 됐나요? 이 점점 내려가잖아요. 얘도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죠? 얘도 감소하다 맞죠? 정답은 1번, 4번. 됐나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5번을 봅시다.
자, 반비례 관계에서의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 B를 찾으래요. X분의 A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때 B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래프가 잘 안 보이니까 내가 확대를 할게요. 그래프만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Y는 X분의 A 그래프래요. 그럼 A랑 B를 우리가 찾아달래요, 다. 그럼 너무 간단한 거야. 이거, 자, A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둘이 곱하면 된다고. 둘이 곱하면 A라고. 얘랑 다 나와 있는 게 누구예요? X랑 Y랑 나와 있는 게 4,-3이 나와 있죠? 이 점이 4,-3이죠? XY.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2 아니에요? 아, A는 마이너스 12이구나. 뭐야? 그럼 B는 어떻게 찾아? B는 마이너스 8이랑 누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8이랑 B랑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는 나눠주면 마이너스 8로 플러스 되고 4, 3, 12 2분의 3이겠죠. B는 2분의 3이겠죠. 끝났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A랑 B를. 그럼 너랑 곱하면 여기다 12 곱해주면 6, 3, 18이겠네요. 마이너스 18이 정답이 되겠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 점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 항상 점을 지난다. 이 점을 좀 쓰고 x, y 이렇게 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8, y 대신에 b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떤 그래프가 누구를 지난다. 아니면 점이 누구 위에 있다. 라는 말은 무조건 뭐 하는 문제라고? 대입하는 문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봐봐. 오늘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 이것만 알면 끝나. 자, 근데 내려가서 6번. 자, K를 구해달래요. K. 여기서도 마찬가지. K를 구해달래요. 우리가 이렇게 한 쌍의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반비례 곡선인 거 아는 순간 뭐 하면 돼요? XY의 곱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나경아,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읽어 그냥 X랑 Y. X가 누구고? 마이너스 4, Y가 누구고? 4분의 7이죠? 이 점은 3, K죠? X 먼저 읽고 그 다음에 Y 읽는 거야. 그죠? X 먼저 읽고 Y 읽는 거야. 네, 이거 K요. K요. 됐나요? 그럼 봐봐. 야, X랑 Y 둘이 곱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7은 3 곱하기 K겠죠? 맞습니까? 그럼 끝났죠? 야,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K는 누구예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7이 정답이 된다. 어렵지 않죠? 4는 약분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7인데 3만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7이겠죠. 됐나요? X랑 Y의 곱이 같은 게 우리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7번. 정비례 관계에 있는 식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식이 나와 있대요. 근데 두 점이 만나는 A점에서의 X좌표가 4래요. 그때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프만 확대해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점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고? 대입한다고. 아싸! 점 나와 있는 거야. 개꿀이야. A라는 점 나와 있어. 누가 나와 있어? X가 나와 있네요. X에다 4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몇이에요? 3. 여기가 3이에요. 3. 그럼 얘가 4,3 아니에요? 4, 3 12. 답이 10이죠. 인정? 인정? 이해돼요? 우리 두 수의 곱이 A가 되겠죠? X, Y 둘이 곱하면 A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하면 같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A가 곱이 같은 거 반비례 관계 넘어갑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친구들? 세상에 마상에 세상에 잘 봐요. 친구들 봐봐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넓이 구하래요. 장난치나. 님들 나경아 답 뭘 것 같아?
이 넓이 구하는 거야. 답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아무거나 얘기해봐. 정답 10. 네. 왜 그래요? 어떻게 직사각형을 그려도 x랑 y 곱하면 몇입니까? 10이죠. 밑변이 x고 높이가 y죠, 무조건. 맞습니까? 어떻게 직사각형을 이렇게 P가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여도 밑변 곱하기 높이는 항상 누구야? 1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반비례 관계니까. 반비례는 뭐가 같다? 곱이 같잖아요. 됐어요? 밑변이랑 높이랑 곱하면 항상 10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빨리.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도 여러분들의 숙제, 쌍콤쌍콤하게 숙제고,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의 활용은 말 그대로 활용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만 조금 풀어주고, 관계식 어떻게 적는지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숙제량이 조금 많은데 내일까지만 조금 고생합시다, 우리. 내일까지만 조금 고생하고, 그 다음에, 자, 내일까지만 조금 고생하고, 해줍시다. 그러면, 자, 1번부터 활용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은 다 초등학교 문제에서 여러분들 네모랑 세모, 뭐 별표, 하트 이런 걸로 다 식을 세워봤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문자로 쓰는 거 앞에서 문자식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걸로 그냥 관계식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봐요. 자, 7리터의 휘발유를 넣으면 63km 갈 수 있대. 이거 휘발유 문제. 나경아, 너 싫어했잖아. 휘발유 문제. 7리터에 63km 갈 수 있대. 그러면 1리터, 리터당 뭐로 나눠야 되지? 7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리터에 얼마큼 갈 수 있어요? 7로 나누면 7, 9, 63. 9km 갈 수 있죠? 그럼 당연히 X리터로는 몇 킬로미터 갈 수 있어요? 9Xkm 갈 수 있겠죠? 9Xkm 갈 수 있겠죠? 헐, 끝났죠? 어떻게 돼요? 휘발유로 Ykm 간대잖아요. 얘가 Y가 되면 되는 거죠? 뭐야? Y는 9X. 끝났어요. 얘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 뭐래? 얘가 관계식 구한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몇 킬로? 450km를 가려면 X는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이거잖아요. 9로 나눠주면 몇이에요? 50리터가 필요하네요. 정답은 50리터. 이렇게 하면 돼요. 나경이는 세모랑 네모로 했었잖아. 이거 이미 많이 해봤잖아.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지 그냥 X랑 Y로만 우리가 식을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리터 당, 뭐뭐당, 뭐뭐당 항상 그 당으로 나눠준다고 그랬어. 그지? 기억나? 뭐뭐당 그걸 단위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단위예요. 단위량. 기본 단위를 항상 구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 라스트. 나경 라스트야. 힘내. 라스트 팡! 안 지워져. 아우 신나. 자, 2번 봅시다. 세기내반 교실 청소하는데 12명 학생이 30분 동안 끝내야 할, 뭐야? 1을 구하는 거네. 1. 자, 봐봐. 12명이 30분 걸린대. 인정?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총 얼마 동안? 360의 1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2명이 하면 30분 걸리는 거야. 360의 1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맞습니까? 근데 세기래방 X명이 청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Y래요. 뭐야? 총 360의 1을 해야 되는 건데 X명이 한대.
그러면 자 x명이 y분 동안 x명이 y분 동안 뭐예요? 곱이 36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360에 1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1을 1로 안 놨네 그냥 그지? 총량을 놨네 그지? 자 그럼 봐봐요. 관계식 뭐예요? xy 곱하면 360 또는 y는 x분의 360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반비례 관계네요. 맞나요? 교실 청소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요. 20분이 누구예요? y죠? y에다 20 넣으면 y에다 20 넣으면 공 없어지고 2 나누면 몇 명? 18명이죠. 18명이 20분 동안 해야지 청소가 끝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냥 360 나누기 20 하면 답이 됐었죠? 됐나요? 이게 정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계식 찾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인지 뭐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톱니수랑 뭐 회전수 이런 거 막 이런 것도 다 했던 겁니다. 조금씩 고민해보고 식 좀 써보고 문제 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특강 진도 끝.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짜이찐.